자, 안녕하세요.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오픈 AI가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넘기 힘든 벽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우리 삶과 직결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 AI의 이 야심찬 도전이 왜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비유되는지 그 기회와 위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언제든지 나만의 주치의가 된다. 상상만 해도 정말 편리하겠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건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이 위험한 줄타기에 기꺼이 오르는 이유, 그러니까 기회부터 한번 살펴보죠.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실패했던 이 시장에 오픈 AI는 왜 하필 지금 뛰어드는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잠재력은 과연 뭘까요? 8억.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매주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이미 챗GPT한테 건강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픈데 왜 그럴까요? 이 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시장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오픈 AI는 그 거대한 수요를 딱 포착한 거죠. AI가 약속하는 미래, 이게 실로 대단합니다. 내 유전자 정보와 생활 습관에 딱 맞는 건강관리법을 제안하고 10년 걸리던 신약 개발을 몇 달로 확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옆집 이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병원과 제약회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서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픈 AI가 그리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장밋빛 미래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거인들의 좌절이 묻힌 야망의 무덤에 가깝죠. 과연 누가 이 무덤에 먼저 잠들었는지 그 실패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모두 이 헬스케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기업의 실수가 아니에요. 헬스케어라는 영역 자체가 기술만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아니, 이 거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 답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생명과 규제가 걸려 있다. 헬스케어는요, 코드를 짜고 앱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모든 과정이 거미줄 같은 규제로 얽혀있기 때문이죠. 이곳은 기술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픈 AI가 이 야망의 무덤을 피해가려면 어떤 관문들을 통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픈 AI 앞에 놓인 3개의 거대한 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허들을 어떻게 넘느냐에 그들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3가지 허들은 바로 신뢰, 프라이버시, 그리고 경계입니다. AI를 믿을 수 있는가? 내 가장 민감한 정보는 안전한가? 그리고 AI는 어디까지나 조언자여야 하는가? 자, 지금부터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신뢰입니다. 만약 AI가 치명적인 오진을 내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오픈 AI일까요? 병원일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믿은 환자일까요? 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AI의 진단은 그저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AI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간 전문가가 항상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신뢰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거죠. 두 번째 허들은 프라이버시입니다. 우리의 건강 기록은 그 어떤 정보보다 민감한, 말 그대로 영혼의 일기장과도 같아요. 이 일기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약속 문제입니다. 내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직접 결정하고 그 약속이 철통 같은 보안으로 지켜지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타협이 불가능한 대원칙입니다. 마지막 3번째 허들은 바로 경계입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과 면허가 필요한 의료 행위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웹줄이 있습니다. AI가 내 증상을 요약해주는 건 똑똑한 비서의 역할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 병이니까 이 약을 드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비서는 무면허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혁신은 불법이 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넘어야 할 험난한 허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AI에게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 이제 문제에서 해법으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푸는 기술적 열쇠 중 하나는 연합학습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환자라는 귀한 손님을 밖으로 불러내는 대신에 의사, 즉 AI가 직접 왕진을 가는 방식이에요. 데이터는 병원 밖을 나가지 않고 AI 모델만 병원 안에서 학습하고 나오는 거죠. 데이터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천 봉쇄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설계 기반 보안입니다. 이건 마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도 첫 장부터 가장 튼튼한 금고를 건물 중심에 두는 것과 같아요. 보안을 추가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의 DNA 자체에 심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술로 신뢰를 쌓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태도의 변화일 겁니다. 과거의 도전자들이 기존 의료계를 파괴하려는 오만한 정복자였다면 오픈 AI는 그들의 손을 잡는 협력자의 길에 택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규제의 벽을 넘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생존법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기술, 규제, 신뢰,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 AI 성공은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더 현명한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감독하며 어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즉, 곱비 풀린 기술이 아니라 잘 통제된 기술을 만드는 거버넌스가 성패를 가를 진짜 열쇠인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약속, AI의 실수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알고리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결정은 언제나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몫이라는 대원칙. 이 간단한 울타리 안에서만 기술은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헬스케어에서 속도는 실력이 아니다. 브레이크가 실력이다. 무조건 빨리 달리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 앞에서 멈춰서고 신중하게 돌아갈 줄 아는 지혜야말로 이 분야의 진정한 실력이라는 통찰입니다. 결국 오픈 AI의 마지막 허들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 위험하고도 위대한 도전을 해도 좋다는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허락, 즉 사회적 면허를 얻는 일이죠. 기술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연 내 주머니 속 주치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